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건설에 근무하는 오영석이고요. 공부 기간은 작년 8월 24일 날 등록해서 120회 처음 시험 보고 121회에 이렇게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앞분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20회 보고 느꼈던 점은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제가 건축시공기술사를 101회 때 시험 봐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책을 거의 필사하다시피 해서 10점짜리 문제를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안전기술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교시부터 시작해서 내가 문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거짓말로 지어서 써내면 점수를 못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안전화를 제가 그때 너무 몰라서 안전화 문제를 선택해서 썼는데, 안전화를 간접적 안전, 직접 안전 해가지고 하여튼 안전화에 된 거 빼고 나머지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수님은 잘 썼다고 됐다고 하셨는데 12점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만들 시간은 시간적으로 나질 않아서 120회에 저희 회사에 합격한 직원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직원한테 전화해서 제발 좀 보내달라고 해서 10점짜리 문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오전에 1시간 정도 출근해서 계속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필기는 제가 3텀을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아마 빠진 게 5손가락 안으로 들 겁니다. 3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게 모의고사 답안지를 작성하다 보면 사실 아무리 많이 수업을 들었어도 썼던 것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쓸 것만 마킹을 해서 주로 이제 내가 해봤던, 저는 아파트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토공사나 아파트에 가는 내용,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식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프가 있는 거, 이것만 별도로 마킹을 해서 쭉 읽어가면서 그것만 봤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숙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했습니다. 숙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했고요. 모의고사 이번에 운이 좋았다라고 느낀 게,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늦춰지면서 한 3주 정도 학원에 많이들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학원에 안 나오실 때 저 학원 다 나왔고요. 이제 그때 교수님이 5번에 대한 작성 방법, 2번하고 5번하고 연계되는 거, 5번 어떻게 써야 된다, 대책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 답안을 기존에 했던 방식이 제가 틀렸었기 때문에 그거를 패턴을 다 바꿔서 모의고사 답안을 할 수는 없었고요. 대제목만 다 갈아치웠습니다. 대제목만 다 바꿔서 앞에 내용은, 안에 내용은 어차피 다 쓸 수 있다라고 믿고 내용 없이 그냥 대제목만 쭉쭉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저도 120회 때 느꼈지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맞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마치 주식 같아서 TV에 주식을 누가 해서 수십억을 벌었네, 상한가를 몇 번 쳤네, 아니면 저희 주변에도 야 얘는 주식 해가지고 몇억 벌었대, 이런 얘기를 듣지만 정작 제 옆에는 없습니다. 정작 제 옆에는 없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고, 이 방식이 특히 한번 떨어지고 나면 이 방식이 맞는 걸까?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강남에 몇 명 붙었다는데, 인천에는 몇 명 붙었다는데, 야 거긴 그렇게 안 한대, 이런 얘기 듣고요. 사실 저도 약간 그래서 중간에 슬럼프가 좀 오긴 왔었는데, 어쨌든 종로학원을 왔으면 나중에 생각든 거는 교수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서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카더라,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물론 저도 중간에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학원에 왔으면 이 답안지 패턴으로 쓰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답안지 패턴은 정말 교수님이 바꾸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바꾸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기부여인데요. 이게 사실 저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운 좋게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또 많이 뽑고 하나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거 좀 하면 주류에 편승해서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동기부여라는 게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지 않는 대부분의 저희 같은 사람들은 3개월 피치를 올리다가 한 번 떨어지고 난 순간 슬럼프가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심신적 수양이 부족해서 동기부여를 다시 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될 거야. 나 된다. 제가 또 운이 좋게 모든 자격증 시험을 2번에는 다 땄거든요. 그래서 야, 뭐 한 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공부 얼마나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새 텀 듣는 동안 화, 목, 토는 다 수업을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월, 수, 금은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한 10시 반에 식탁에 앉아서 한 12시 반까지 하고 나면 이제 꾸벅꾸벅 졸다가 한 2시쯤 정신 차리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한 시간은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일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 날 내주신 숙제를 다 했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일요일 날은 아침에 도서관 가서 9시에 도서관 가서 숙제 다 하고 나면 한 2시쯤 되거든요. 그럼 2시쯤 되면 이제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번에 미뤄지면서 한 달은 독서실 끊었습니다. 독서실 끊어서 9시 반에 가서 1시 반에 끝나면 왔고요. 주말은 주구장창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에서 5번을 어떻게 쓸 거냐. 교수님이 그 3주 남았을 때 맨 마지막 수업하시면서 영석 씨 1교시 점수 얼마 나와 그래서 120회 때 봤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5번이 마땅치가 않으니까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아셨고요. 그래서 5번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국무 파트면 재예방 대책을 써라 이런 걸 해주셨고 딱 그거랑 글씨 조금 작게 써라. 그래야지 너무 빡빡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그거 2개만 책상에 붙여놓고 독서실 책상에 붙여놓고 항상 그 패턴으로 가려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신반의했던 게 바보 문제 건드리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교시는 산화법을 안 건드리고는 문제 몇 개를 만들 수가 없어서 1교시는 예외로 하고요. 2, 3, 4교시는 3교시, 4교시는 바보 문제 건드린 게 없고 2교시는 가설을 쓸까 화제를 쓸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화제를 썼는데 다음에 이제 점수를 말씀드리겠지만 2교시에서 폭망이 왔습니다. 폭망이. 그래서 절대 그런 문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문제는 안 건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수업을 한 텀 이상 들으셨고 현장 경험이 저보다 다들 있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축직이긴 하는데 공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답안지에 뭘 써야 되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잖아요. 갑자기 패턴에 안 맞는 다음 과목이라든지 전에 했던 거 갑자기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다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파트를 어디에 쓰실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페이지 대제목 흐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20회 때 잠깐 추석 때 쉬는 시간이 남아서 지금 저 가져오긴 했는데 토공사하고 골조만 우리 건축에서 했던 장판지처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남아서 1페이지에 못 쓸 건지 2페이지에 못 쓸 건지 3페이지에 못 쓸 건지 나눠서 그렇게 고민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쓰지 말라는 거 쓰지 말고 많이 쓰라는 거 많이 쓰고 참고로 저는 이번 시험은 원인 대책 쓰면 대책을 3페이지까지 다 썼습니다. 2페이지 다 쓰고요. 3페이지 한 5-6줄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 재해예방 대책 공법 문제면은 2교시 대책이 거의 재해예방 대책이면
마지막에 3페이지는 안전관리 대책으로 해가지고 다 쓰고 그래서 결론을 뭐 4줄 짧게 쓴 거는 대제목 빼고 3줄 이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서론은 제대로 다 6, 7줄 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대책 위주로 썼고 아까 제가 쓰지 말라는 문제를 건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1교시가 199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교시가 그 쓰지 말라는 문제, 죄송합니다. 1교시가 197점이었고 2교시에 쓰지 말라는 문제 2번 2000화재 관련된 문제를 써서 이게 35점 받았고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제 생각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36점, FCM 진짜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찍으신 대로 썼다고 33점, 보광토 웅벽 34점 받았습니다. 138점 받았고요. 3교시가 199점, 그 다음에 4교시가 188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건한 예로 2교시에 나와 있는 보광토 옹벽 파괴 위험 방지 대책하고 사실 4교시에 2번 옹벽 구조물 지하 소유료는 문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썼는데 하나는 47점이었고 하나는 3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험이 저는 뭐 현장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진짜 경험이 있으셔서 소장님 마인드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경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절대 시사성 문제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개별 점수가 궁금하신 분들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제가 뒤에다 놓고 가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 다 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뒤에다 놓고 갈 거고요. 이거 말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 처음에 오실 때 영국 씨는 내가 언제쯤 들 것이라는 그 예상을 했어요? 아니면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1년이면 붙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2번에는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사실 첫 번째 텀하고 두 번째 텀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잘하면 한 방에 붙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120회 때 너무 와장창 깨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격이 약간 좀 있었고요. 그 충격 덕분에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